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엉터리 여론조사 삭발 투쟁하는 김기천 누구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천 후보가 이 엉터리 여론조사에 항거하여 삭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기천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후보에 대한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김기천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저널 21에 나온 기사인데요. 김기천 대선 예비 후보는 핵무기를 제조해야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당 소속 예비 후보만 여론조사 발표 부당하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가정의학과 의사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기천 후보는 원래 그 항공대학교에 기계공학과를 다녔어요. 네, 그걸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됐는데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발명가가 되는 거죠. 발명가가 돼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닥터킴이라는 의료기기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한 그러한 또 기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드럼을 치면서 여론조사 예비후보 여론조사 포함에 대하여 예비후보 여론조사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불공정에 대해서 계속 시위를 해왔던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그래서 김기천 후보가 삭발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KBS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이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인데 건국 이래 우리나라의 모든 여론조사는 모조리 다 여론조작이었다. 네, 이것은 명백히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성 정치 세력의 천년만년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비열한 꼼수가 깔려 있는 것이며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없다. 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노력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닥터킴 김기천 대표 예비후보 등록한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선관위를 고소하죠. 네, 고소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 그리고 헌법소원도 하고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해온 후보고요. 그리고 김기천 후보의 지금 이 핵무기, 네, 핵무기를 좀 잠깐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은 동맹이 핵공격을 당하더라도 미국이 핵공격을 당하지 않는 이상 핵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안보는 핵우산이 아니라 스스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네, 그 이후로 첫 번째 중국과 미국이 첨예한 대립을 들었고 미국 혼자 중국을 막아내기 어려운 만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정상회담 한 번만으로 얼마든지 개정될 수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수장이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다. IAEA 조항이 정당 방위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을 설득해 나가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앞서 있고 거기다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원만 해주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분위기가 깔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장악력은 줄어들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기계공학과 그리고 인제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 기업인으로 10여 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던 중 분산 광원 헤드캠프 아이디어가 떠올라 특허를 내고 2006년 닥터킴이라는 회사를 1인 창업해 세계 최고의 의료용 헤드라이트와 루페 카메라를 만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에 수출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2021년 현재 직원수가 20명이고 올해 예상 매출액은 1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결과는 같았을 것. 그때 어떠한 해법이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문과적 리더십으로는 해당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첨단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자연과학 지식이 없이는 리더가 되는 것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분단의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 국가들 어떤 나라도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남한은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성이 있고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대등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 핵무기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만들기 위하여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다. 세계 최고 제품을 개발하는 저의 능력은 틀림없이 이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선 공약을 보면 핵무기 제조, 그리고 남북한 전면적 교류 재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개선, 기본소득 증가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일본과 외교관계 정상화, 교육의 자율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의사와 치과의사 통합 유도, 환경보호 정책 강력 추진, 이렇게 이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제3지대 후보, 다양한 후보들도 알아보도록 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제3지대 후보들이 국민 경선으로 빠르게 연합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면 거대 양당의 선을 넘지 못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지대 후보들이 그냥 우물 안에서 자멸할 것인가, 아니면은 연합을 통해서 저 거대 양당을 심판할 것인가, 이것은 제3지대 후보들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